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 개혁을 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는데 과연 검찰의 흔적을 얼마나 지웠느냐, 뭐 이런 부분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가 또 앞으로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안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막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강원도로 가려고 네. 그 자리에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또 갔고 원내대표에서 원내대표로 갔네요. 네. 또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거론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김영범 정책실장도 또 거론되고 있고 해서 드디어 지방선거의 계절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출마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기표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검찰개혁안 주로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스펙트럼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저희가 감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 기소 분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에 맞게 기존에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청도 새롭게 아예 재편이 돼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온전시키기 위해 고상됐던 중수청 또 그거에 맞는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데 각자 생각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물밑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또 법사위 안에서 하고 있고 뭐 정청래 대표도 뭐 특별히 또 이걸 챙겨볼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관련되는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이게 이제 수정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최근에 했거든요. 또 국회 입법 사항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오는 건데 지금 논의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김기표 의원님 워낙 거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니까 수정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손보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두 가지 법안이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검찰의 구조를 바꾼 공소청법만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의 의지가 좀 쇠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 첫 번째는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 많이 반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고등검찰청에 준하는 고등공소청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의 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검사는 징계에 의할 때는 파면을 못하도록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 돼 있는데 여전히 공소청법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검사를 파면하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확정 이것으로만 되도록 그렇게 돼서 검사의 지위가 너무 특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총장의 명칭이라든지 고등공소청이라든지 검사의 어떤 특권으로 여겨졌던 파면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은 그 옷을 벗지 않는 검사의 특권이 계속 유지되는 채로 공소청 법안이 만들어져 금고 이상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그렇죠. 만들어져 있고 이제 반면에 중수청 법안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중수청의 그 수사사법관이라고 해가지고 변호사 출신의 사람을 수사사법관으로 만든 이원화 조직의 문제, 전문수사관과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의 시스템과 비슷하다. 그렇죠. 검찰청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규정과 합쳐져서 이게 제2의 검찰청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이혼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들 한 4-5가지 짚어주셨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저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사실은 중수청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서 저번에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중수청으로 쪼개는 공소청과 중수청 쪼개는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이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중수청 법안은 옛날부터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견제를 해서 쪼개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수사 역량 그걸 좀 보존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그런 문제의식에 출발한 게 중수청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20-30년 전에 20년도 훨씬 넘는 시절부터 검사가 이렇게 오늘날 같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검찰을 상정하지는 않은 것이었거든요. 수사의 전문가로서의 검찰을 상정한 것이었는데 지난 정부의 검찰은 사실 굉장히 저는 정치 세력화되었다. 그러면 그 어떤 수사 역량을 그대로 온전하는 것 자체가 다시 정치 세력화하는 검찰을 그대로 남겨둘 우려가 있다. 고 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검찰청 조직을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발상이 사실 이원화의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해야 되는 이원화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데 그게 수사 역량의 온전화를 위해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정말 약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힘을 빼고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기존의 국가수사본부와 뭐 큰 어떤 따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세서 지금 현재처럼 만들면 검찰청이 될 우려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안 만들 거면 굳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담당해야지 굳이 중수청을 따로 둘 필요가 이런 저는 문제의식에 출발하는데요. 만약에 현실상 어려워서 중수청을 그대로 둬야 한다면 제2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어떤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거니 그것이 이원화 조직을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권을 줬냐면 중수청에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할 때 중수청에서 원하면 야, 그 사건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건을 처음에 개시할 때 검사한테 통보한다든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검사와 계속해서 이렇게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정해야만 그런 우려가 부식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원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사사법관이 옛날에 검사처럼 그다음에 전문수사관이 지금 저 옛날에 수사관처럼 이렇게 되면 그 무늬만 바뀌었지 뭐가 옛날하고 다르냐 이제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게 이원화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좀 뭐라 그럴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를 잘하는 조직이다 이런 그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도 검찰에 오래 계셨지만 정치 검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검찰의 모든 거를 대변하는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사 역량을 여하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반론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일단 그동안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관장의 운영에 맡겨놓는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지난정부의 검찰을 봤을 때 제도적으로 정확히 막아놓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가장 반복된다? 권력에 이렇게 눕게 되고 권력에 신여가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로 아주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검사들이 사실 부패 범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사 역량도 뛰어날 수도 있지만 가만 따져보면 그것이 수사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마치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플리바게닝 같은 것을 통해서 자 이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이걸 뭐 기소하지 않아줄게 이런 어떤 것도 근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 기소를 분리할 때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포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는 중수청이 그걸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당하게
국가기관이 움직이려면 사실은 기존에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정예화되는 것을 방향으로 삼아야지 기존의 국가수사본부가 그 실제로 경찰의 경력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거를 놔두고 다른 걸 또 세워서 정예화하는 것은 방향성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 어떤 능력을 온전하는 잠시나마 온전하는 거라면 이제 그래도 남겨놔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은 사실 가는 길은 아닌 것 같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방향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자,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강풍 경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오후 6시를 기해서 전남 흑산도 홍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공사장과 바닷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돌풍에 대비해서 주행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의원님. 이번 검찰개혁안에선 확정되진 않았는데 가장 뜨거운 감자 우리가 공소청에 보안수사권 줄지 여부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보안수사권은 지금 현재 폐지되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즉 말해서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의 논의 국민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도 검찰의 수사의 숫자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보고 실제로 이번 법안을 만든 총리실의 총리조차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실제 표명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래도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걱정하는 것 사건 지연의 문제라든지 경찰이 혹시 사건을 암장할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그 정도에 상응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예컨대 어떤 거요? 뭐 보안수사 요구권도 지금 그 중에 하나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경찰 자체적으로 어떤 보안사가 왔을 때 그걸 경찰이 통제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제3기관이 통제하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충분히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가 국민의 심부름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더 논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건 당연히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적어놓은 질문 중에 아까 이제 그 중수청 뭐 이원화하는 거 이런 거는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런 그 하나 또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 너무 권력이 집중된다. 다시 말해서 경찰청 국수본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가게 되면 권력도 집중되지만 이거를 뭐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컨트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얘기가 그게 얘기의 한 어떤 걱정이 한 축이면 또 다른 걱정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부처 장관 밑에 쭉 그런 그 수사기관들이 있으면 권력에 대한 어떤 권력 비리가 있을 때 그걸 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일단 그 마지막 말씀부터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행정부를 각 부를 구성을 하는데 그 뽑힌 권력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사권, 재판권 이거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내고 검사 판사가 그냥 전혀 아무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채 어디 홀로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구조를 보면 헌법의 원리상 당연히 어느 부서인 것은 배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거기서 생기는 한계 문제는 다른 것으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법무부가 있었고 검찰청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때 어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원래 중수청이 계속 전 처음부터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안부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중수청도 행안부 장관 밑에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장관인데 그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원래 검찰청처럼 두자고 하니 또 그럼 검찰과 또 같이 법무부 내에서 옛날과 뭐가 다르냐. 그렇지. 짝짝꿍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우스웠어요. 차라리 진짜
진짜 이상한 지 교육부 같은 게 두는 게 어때? 막 이런 농담도 하고 전혀 그랬는데 제3의 부처예요. 그렇죠. 그게 그건 맞지 뭐 이제 않냐는데 농담이시긴 사실 하지만 농담이지만 예.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정부 조직법을 행안부 산하로 하기로 국민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그 어떤 명을 받아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우리는 이제 과연 중수청이 계속 생길 때 행안부 장관이 권력이 비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네. 즉 행안부 장관이 중청장에게 수사지휘하는 거를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견제할 건가는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검찰 개혁의 기소 수사의 분리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아까 교육부는 정말 농담이고 이제 정말 수사가 갈 곳은 법무부 아니면 행안부인데 예. 최선이 행안부다. 그러면 우리가 행안부로 보낼 때는 이게 약간 비대화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희가 또 고민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보냈을 때 약간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또 보완책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예. 행안부가 최선이기 때문에 행안부로 보낸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내일 공청회가 열리나요? 그 공청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그렇죠. 공청회 열리는데 뭐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저런 지적들 나오고 있고 좀 비판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판 중에는 봉욱 민정수석이 이거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 뭐 혼자 하고 이러진 못했을 거예요. 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지금 어떻게 정부안은 어떤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안이 나온 겁니까? 저는 그 부분은 언론의 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별로 관심을 갖지는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시스템을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엔 다른 복잡한 시스템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해서 크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검찰을 개혁하는 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아무래도 그것과 관련된 참모는 민정수석. 그런 분들이 당연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스템상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민정수석의 이른바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어느 정도 무리하게 이끌었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당내에서 좀 의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바는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내일 공청회는 역시 대통령께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한 차원에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든 아니면 각계적으로든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공론화하는 첫 번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외부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와서 찬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의원들도 다시 또 논의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건강한 논의 과정이 아니냐 싶고 아무래도 그런 공청회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들 정부안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도 생각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의원들이 듣고 또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건강한 논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검찰이 다시는 독주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 세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는 문제 안 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공청회 같은 거를 뭐 한 차례 두 차례 거치면 좀 어떻게 이견이랄까 다른 시각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더 좋은 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국회에 와서 토론을 해보면 이제 저도 어쩔 때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다수의 편에서 어쩌면 소수의 편에서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서로가 완전히 납득이 되면 이제 하나로 정의되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경우에 저 정도 충분히 일리 있고 다수면 내가 따르겠다 이런 토론 문화는 분명히 형성돼 있거든요. 민주당에.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말 팽팽해서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나 청와대나 뭐 정부나 이렇게 모여서 단판을 짓는다. 그렇죠.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장단점이 있고 뭐가 옳은지 잘 모르면 그건 결단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된다.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내 안을 내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잘 하겠습니다. 내일이 첫 공청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개혁 위주로 해서 이제 얘기 나눴고 지금부터는 다른 정치 현안 몇 가지 이제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제 밥을 굶고 있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명분 없는 단식은 하지 않는 게 맞다. 정치적으로도 자산이 쌓이는 게 아니고 손실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쌍특검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단식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제명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책 위기에 처한 것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핑계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히 거두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냐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신천지 뭐 이런 문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 계속 협상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하면 제가 보기엔 서로 충분히 합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뚱딴지 같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다음 날 바로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당내에서조차 아마 합의가 안 된 단식 어떤 그런 것이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충적인 제도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통일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특검을 하자고 단식까지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 하는 것은 무리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프고 고생하는데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당장 그만두시는 게 옳다. 그렇게 뭐 충고 어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자신의 당내 어떤 현안을 우회적으로 뭐 그런 그 목적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뭐 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김성태 그 유명한 김성태 원내대표 그 단식 때 보면 그래도 뭐 지금 그 국회의장 하시는 우원식 당시 카운터 파트였죠. 아마 원내대표가 우원식에서 홍영표 의원으로 바뀌었었나 봐요. 두 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서 이렇게 그 녹취도 있어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만해. 그 약간 옆에서 보기에도 그 정치적 파트너끼리 약간 정겨운 얘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출된 지 거의 처음 가가지고 해가지고 특검까지 또 수용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명분 없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혹시 정청래 대표가 가서 아이고 건강 어떠냐고 살피러 갈 가능성 있을까요? 뭐 낮을까요? 제가 그거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또 하는 분도 있으니까 뭐 대표님께서 워낙 저보다 경험 많은 분이라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고요. 네. 다만 단식의 명분이 좀 약하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법원이 1심 법원이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아쉽죠. 특검에서 10년 구형했으면 뭐 작으면 7년 많으면 8년 뭐 내지는 그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되기를 바랐는데 딱 절반 5년 한 것은 좀 아쉽고요. 이게 지금 내란에 대한 재판은 아니죠. 그러나 내란에 부수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체포하는 과정에 자신의 경호처를 자신의 사병인 것처럼 동원했고 그다음에 총을 쏘라 이런 말까지 했고 사실은 그때 체포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걱정했던 것이 유혈 사태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총을 가진 경호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포함돼서 형이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일반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다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는 다르게 엄하고 중하게 좀 처벌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형이 좀 낮은 것 같아서 특검이 좀 항소해서 오늘 뭐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특검도 항소해서 형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검이 항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예상은 되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당원과 대의원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를 했던가요? 오늘 당무위는 통과했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그 트랙에는 들어간 겁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재추진 의사 밝혔고 이제 재추진 트랙에 들어갔는데 또 최고위원회에서 좀 이제 약간 충돌이랄까요? 신경전이 있고 자,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 친한 쪽 의원들은 이건 당원과의 약속이고 이건 가는 길이다. 이미 공감대 형성돼 있는 거 공론화된 거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도가 불순하다. 예를 들어서 다음 당대표 재임 네. 이거 하려고 이렇게 더 유리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이건 어떻게 매듭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당내에 뭐 친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그냥 진짜 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위해서 당이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친명 아닌 사람 없다. 다 그렇습니다. 다 예. 친명이죠. 예. 다 친명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 뭐 또 정청래 대표의 반청 친청 해가지고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수기의 과정에서 디베이트를 토론을 하는 예.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었다고 서로 진영이 갈라지니 반대니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1인 1표제를 가자고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인 1표제는 시대를 거슬 수 없는 방향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게 옳은 지점이고. 네. 그렇다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방향은 글로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시점도 이제 뭐 시점이 그래 당대표 선거 다음이냐 뭐냐 이것도 좀 불필요한 논란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치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지금은 한국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안 돼.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논리인 것처럼 예, 예. 저는 1인 1표제가 맞는 방향이다. 그러면 그 좌고면하지 않고 빨리 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이제 불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측면의 얘기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연임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건 풀어갈 문제고 1인 1표제를 가지고 건드릴 수는 없는 문제. 그거는 저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본래 열렸어야 되는데 야당이 자료 제출 미제출 많다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 안건 상정도 안 되고 있고 여당은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하면서 청문회 빨리 개최하자. 아마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날짜가 새로 잡히는 건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많은 의혹이 나왔는데 물론 청문회를 거쳐야겠죠. 네. 근데 뭐 거치면은 이게 그 장관직을 수행할 해도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전체회의는 끝났고 청문회는 아마 안건에도 안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청문회에서 이제 약간 트집 잡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고 한데 자료가 어느 정도 제출되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말 모자라도 하루 더 할게. 뭐 그러면 이제 후보자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순리다.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그 인사청문회라는 권능을 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방기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을 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 청문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그래야 저도 보고 정확히 판단하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자 이전의 입장은 제명당하더라도 탈당 안 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이 얘기인가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각도 분석도 있었는데 자 오늘 전격적으로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했고 탈당계도 또 제출을 했대요 오늘 이미. 네. 자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같은 당으로서 활동했던 의원께서 이렇게 뭐 탈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을 위해서도 기여했던 부분도 많고 마지막에 같이 파트너로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내.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근데 선당 후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선당 후사의 마음을 표현한 걸로 이해한다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편지 왔습니다.